네, 안녕하세요. 남부고시 온라인 이유진입니다. 자, 공시의 과거를 가장 열심히 분석하고 공시의 현재에 가장 정확히 대응되며 그리고 공시의 미래를 가장 빠르게 대처할 이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커리큘럼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주로 국어책들 보면 엄청나죠? 분량이. 불필요한 자세함, 무의미한 반복에 시달려 왔을 거예요. 자, 이제는 이렇게 공부하지 맙시다. 자, 저는 간결하게 꼼꼼하게, 이게 무슨 궤변이야 싶죠? 이 두 말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 자, 여러분, 간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꼼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론에 대한 서술은 꼼꼼해야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도식화해서 제시를 해서 다시 보여줘야지, 줄글 형태의 제시를 계속 반복하는 건 사실 무의미해요. 우리가 다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회독을 하도록 해드리되, 모든 강의에서 그러면서도 자, A로 보여드리고 A-의 형태로 보여드리고 A-의 형태로 보여드려서 자, 꼼꼼함과 간결함을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내용도 다양한 방식으로 보실 수 있게 수업을 구성하고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출 요소는 반복하는 거고 지엽적인 요소는 한 번에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야겠죠? 그 부분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쭉 기초 입문부터 우리가 동형 마무리까지 어떤 강좌들이 있나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초시생들도 있고 그리고 재시생들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커리큘럼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강의는 기초 입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초 입문은 생기초라고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초 강좌 같은 경우는 개념 그리고 도식화, 펜터치 학습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식화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처음에 공부할 때 예외까지 암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넓은 범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기초 단계에서 개념어 위주로 머릿속에 카테고리를 만들어드리는데 힘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론 문법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안에 있는 모든 개념어를 머릿속에 넣고 혼동 개념어를 혼동하지 않도록 처음에 잘 잡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개념 도식화, 그리고 독해에서는 기초, 바로 습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문 유형별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고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가 가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월한 국어 생기초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쉽게 수능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수능 등급으로 국어가 3등급 이하였다. 3등급 후반과 또 초반이 매우 달라서 자, 그래서 나는 3, 4, 3, 5 그 뒤였다 그러면 생기초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빨리 가려고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기초 학습력을 인정하고 수능 3등급 뒤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그래서 1권 이론 문법, 우월한 문법과 규정에서 이론 문법 파트만 다룹니다. 규정은 문법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보면 훨씬 이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1권 우월한 문법과 규정에서 문법 파트 개념어 위주로 수업을 나갑니다. 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권 우월한 독해인데요. 우월한 독해에는 최신 비문학을 가지고 유형별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 필수작을 시대순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기초일 때는 교과서 필수작품 정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보다 비문학이 훈련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생기초에서는 비문학 최신 기초를 가지고 펜터치하는 법이나 이런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풀어야 한다, 방법론에 대해서, 학습법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권에 저절로 어휘 한자였던 교재인데요. 우월한 어휘 한자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우월한 문법 규정, 우월한 독해, 그리고 우월한 어휘 한자. 우월한 어휘 한자에도 좀 어려운 어휘와 한자가 있고 기초 어휘 한자가 있습니다. 특히 한자 같은 경우는 시험 한자를 바로 들어가서 외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 한자가 대부분 합자들이기 때문에 낮자를 모르고 합자를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기초적인 어휘와 빈출 어휘, 그리고
기초 한자, 이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충실하게 시작해서 노베이스를 극복하는 강의.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자극적으로 수능 3등급 뒤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그래서 생기초부터 초시생들은 웬만하면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시생들은 어디부터? 영역, 심화. 이게 바로 기본 완성, 이론 완성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론 완성은 여기까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론이. 그래서 재시생일 경우에는 영역 심화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영역 심화 가기 전에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재시생이긴 한데 이제 제 카페에 질의응답 올라오는 걸 보면 이렇게 써놔. 재시생이지만 초시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해돼요? 제가 이거 초시생 같은 재시생입니다.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기 마음 아픈 구석인데 사실은 본인이 한 번 더 보긴 하지만 아는 게 거의 없다. 겸손한 거 좋은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실 거면 그냥 초심으로 가세요. 그냥 본인이 한 번 더 보는 거긴 하지만 초시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생기초부터 하셔야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좀 생기초를 피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알아. 저 국어 강사라고요. 그 말투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알려드릴게요. 사실 본인이 열심히 하면 독해도 영역 심화부터 할 수 있어요. 독해 알고리즘과 우월한 독해부터 할 수 있습니다. 생기초 안 들어도 독해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열심히 하죠. 열심히. 근데 문법은 좀 달라요. 문법은 생기초를 듣고 듣는 것과 생기초를 안 듣고 듣는 것에서 물론 범위를 하고 안 하고는 없어요. 그래서 생기초를 안 들어도 영역 심화에서 문법 파트에서 다 하긴 하겠지만 좀 빠르다고 느껴지거나 좀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진도를 따라가기에 복습이 좀 늦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머릿속에 문법 개념어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목차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기출문제를 봤을 때, 문법과 규정의 기출문제를 봤을 때 정확히 영역 분류를 할 수 없다. 얘가 의문론이다. 얘가 형태론이다. 통사론이다. 기본서에 어디쯤에 있다. 정확히 몇 페이지인지 몰라도 얘는 피동이니까 통사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생기초 들으셔야 돼요. 생기초가 그걸 해주니까요. 절대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재시생이어도. 그래서 머릿속을 정돈하고 청소하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재시생들은. 초시생이면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머릿속을. 깔별로 이렇게 묶여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를 정돈해드리는 게 생기초였고, 자, 생기초를 하면 백지를 드려도 이 정도로 개념어를 백지에 올릴 수 있게 돼요. 의문론에 대해서 제가 백지 드리고 책 펴지 말고 쓰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쓸 수 있으면 생기초 패스. 이거 쓴다는 게 뭐냐면 의문 변동을 4개로 나눠서 쓰고 예시 같은 거 대표이치 쓸 수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영역 심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시생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되고 초시생 중에서도 저는 굳이 그저 생기초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자격은 수능으로 판단했을 때 수능 1, 2등급 정도라고 보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능은 독해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독해 부분의 기초 부분의 펜터치 부분을 좀 빨리 알아들을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학 개념어 같은 것도 머릿속에 있어야 수능 1, 2등급이 나와요. 문학 개념어 같은 것도 아까 생기초에서 하거든요. 그러니 문학 기초 개념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따라올 수 있는, 알고 있어서 그런 수준이 이 이론 완성 개념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1, 2등급일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세 이론과 암기, 그 다음에 유형 훈련이 들어갑니다. 상세 이론과 암기는 문법과 규정, 전범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드디어 책의 전범위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암기, 예외를 암기하는 데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교과서 문학작품도 들어갑니다. 교과서 문학작품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풀면서 개념어 같은 걸 대입해서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훈련서로 독해 알고리즘 책이 추가돼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2달에 끝나지 않아요. 독해 알고리즘 때문에. 만약에 2달 안에 끝내고 싶으면 국어만 일주일에 12시간, 15시간 이러고 들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내년 시험 보려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아요. 자, 인강은 이제 이렇게 통합된 버전으로 이론 완성으로 제공이 될 테니까 인강에선 헷갈릴 게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우월한 독해에다가 독해 알고리즘을 추가해야 영역 심화가 끝나는 거예요. 왜냐? 우월한 독해에는 최신 기출밖에 없다고 그랬죠. 비문학이. 최신 기출밖에. 그걸로도 유형 판단이나 펜터치 훈련은 되겠지만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은 뭐보다 어렵다? 당연히 지난 과거보다 어렵다고. 그럼 더 올려놔야 되죠. 근데 기출로 어떻게 더 올려요? 그러니까 기출보다 어려운 유형별의 훈련이 추가돼야 돼요. 그래서 자, 독해 알고리즘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3권에서는 기초를 지나서 필수, 그리고 기출에 나온 어휘와 한자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범위 이론의 완벽한 이해와 암기, 그리고 독해 유형별 해결 완전 체득까지가 영역 심화의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 기출 문풀 볼까요? 11월부터 시작될 텐데 N수생들의 특징은 그냥 여름부터 계속 문제를 풀고 싶어 하죠. 물론 그런 사람들을 위한 테마 특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론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 올인원부터 뜰 거면 이론에 진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풀로 거꾸로 이론 세우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국어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야. 이럴 때 국어를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 그래서 할 때 올인원이지. 제 걸론. 땡당기 올인원이랑 상품 이름이 비슷해서 목표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올인원과 좀 목표가 달라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거기가 먼저 썼는지 제가 먼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강좌명을 몰랐는데, 거기에서 올인원을 제가 이야기하는 2단계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혼동하지 마세요. 저는, 그건 좀 달라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 올인원은 다른 올인원이에요. 자, 그래서, 우월한 국어 기출 강좌인데, 책 이름은 아니에요. 책 이름은 기출코드 300제라고 올해도 이제 출간이 됐었죠. 기출코드 300제 만들 때 굉장히 손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 그냥 단원별로 분류한 뚱뚱한 기출문제지를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중에 필수적인 걸 선별하고, 그리고 거기 옆에 이론서를 뒤적이지 않아도 되게 이론서를 또 넣고, 정답 오답을 다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빨리 제가 더 힘들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빨리 제가 더 힘들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 뚱뚱한 문제지는 진짜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만 안 걸리게 해도 되고 서로 어쨌든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다 되어 있는 해설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게 기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야지 뭘 한 거 같죠? 재지생들은 알 거야. 그게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걸. 기출은 과거예요. 과거를 10년이나 팔 필요가 있어요? 변하고 있는데? 올해 변했다고 느꼈다며. 근데 왜 10년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기출 300제에서 10년치 기출 중 10년치를 다 봤죠. 거기서 반드시 봐야 될 유형과 대표 문제들을 뽑은 거예요. 중복 제시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한 문제를 똑바로 보세요. 그 대신 이론까지 씹어 먹어야죠. 예. 그래서 최소 분량의 문제를 뽑았더니 300제더라고요. 근데 300제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문제량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걸 300제를 씹어 먹었어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죠. 워크북 200문제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빈출코드 160이라고 강좌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워크북 200제는 직접 해설을 써보는 겁니다. 좋겠죠? 아주 귀찮지만 제가 리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기출코드는 이론과 함께 일주일에 4시간씩 올라가요. 근데 2시간씩 숙제에 대한 피드백 강의가 올라가요. 숙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300제의 1주의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로 배웠던 문제와 유사 문제 해설을 쓰는 거예요. 유사한 다른 기출을 해설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 실험을 해봤어요. 빈 종이를 주고 써보라고 했더니 글 형성하는 것 자체를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알지? 문장 쓰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빈칸형으로 주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전선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정답과 매력적 오답 위주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해설지가 유도 해설지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 해설에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론 문법의 빈칸 보이죠? 이 문제는 이런 이론으로 출제되었다. 그래서 빈칸이 있어요. 그 빈칸에 이론 넣어야 돼요. 이론서를 찾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바로 넣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실력차죠. 자, 그 다음 정답 해설과 오답 해설 중에 어떤 오답 해설은 비어있고 어떤 정답 해설은 채워져 있기도 하고 오답 해설도 채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비워놓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매력적이어서 그래요. 그걸 정확히 아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맞았으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죠?
나머지 선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다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11월부터 2달간 하는 이 빈출 코드였던 이 기출 코스에서 실력 차이가 쫙 있던 제 수험생들이 현장에서 실험해 보면요, 실력이 비슷해집니다. 다 실력 차이가 있었어. 누구는 7월부터 시작했고 누구는 9월부터 시작하고 그렇거든. 근데 11월, 12월을 거치면서 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실력을 다 가지게 돼. 왜? 워크북을 했거든. 그러면 중간에 낙오하거나, 낙오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지나쳐. 이러면서 낙오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걸 해내면 굉장히 힘든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몇 천재 푸는 것보다 빨라요. 이게 쓰는 게 귀찮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10배의 문제 푸는 것보단 빠를 텐데. 실제로 제가 다 테스트 해본 거예요. 숙제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 다 시간 재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출 부분, 이게 사실 합격자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수업이에요. 저는 합격한 친구들한테 제 모든 강좌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강좌 얘기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2가지예요. 빈출 코드랑 모의고사랑. 이게 제일 자기 실력에 비약적으로 도움이 됐던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힘든 만큼 그만큼 실력 상승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코드 300제 영역별 대표 유형, 오답률 상위 문항과 빈출 문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빈출 4주, 오답률 상위 문항 4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이론과 출제 원리, 유형 해법까지 다 배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200제 워크북은 유사 유형을 자기가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나는 왜 틀리는가? 정확한 오답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예상 테마. 자, 여러분, 예상 테마는 우월한 국어 예상 문제지로 올해 스파르타 예상 문제지. 그래서 실전 예상으로 300제 출간됐었죠? 핑크색 교재 그거 있죠? 자, 그래서 예상 300제는 제가 어떻게 만드냐면 기출 300제랑 쌍둥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12월에 얘를 병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1월, 2월에 기출 코드를 복습할 때 쓸 수도 있고, 2권을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차가 똑같습니다. 기출 코드 300제의 제 목차와 똑같이 제가 예상 출제한 문제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보다 어려울까요? 기출 300제랑 목표와 이론이 똑같고 유형이 똑같은데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체험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점점 더 지식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를 매주 나란히 놓고 보면 시너지가 나게, 2권을 같이 보시면 좋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교재는요,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고 배치, 배열 이런 게 더 어려워요. 저는 그거 어떤 문제가 어디에 놓여야 되는가에 진짜 결벽적으로 집착하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회독되게 물어봤던 것을 3주쯤 지나서 다시 물어본다, 이런 강박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강박증이 있는 강사를 만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기출의 미래. 자, 기출의 현재와 과거를 기출 300제에서 봤다면 단원별 고난도 출제 문제와 이론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보면 이제 소름 끼칠 텐데, 기출 300제는 여기 문제가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이론하고 해설이 있어요. 예상 300제도 그래요. 똑같은 위치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론이 또 있겠죠. 뚫려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기출 300제에서 봤던 거잖아. 정말 아는 거 맞아? 이건 거죠. 뚫려 있고 밑에 답안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론, 해설, 테스트가 되는 거죠. 진짜 피를 쏟으며 만든, 이거 좀 과장이다. 땀을 쏟으며?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예상 테마 문제에 우월한 국어 테마 특강에 기출 외전이라고, 자, 무료 특강으로 공개되었던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기타 직렬들의 해설을 좀 오랫동안 써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해설지를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직, 교행직, 군무원, 소방, 경찰, 기상, 사복 빠졌다. 자, 사회복지직까지. 제가 얘네들은 올해까지 쓸 거니까 올해 제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해설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자마자 해주면 사실 시험 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겠지만 기타 직렬 그 구간마다 다 찍기가 매우 어려워요, 일정상.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리고 그거는 시험 막 본 사람들한테 좋은 거고 내년 시험 볼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기간이 있어. 제일 좋은 기간이 기출 300제 할 때, 그리고 예상 300제 할 때 양을 늘려주는 거예요. 문제 풀이량을. 그래서 일행직을 10년 보는 것보다 기타 직렬을 횡으로 3, 4년치를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촌스러운 문제 그만 보시고 국가에서 낸 기출이어도 최근의 트렌드를 보세요. 그래서 3, 4개년치의 기출 외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외전, 기타 직렬까지 이게 테마 특강이고요. 그 다음 문법의 단권화와 그래서 그리고 한자 독해 규정의 날개 시리즈가 나올 텐데, 자, 여기서 문법의 단권화 같은 경우는 재시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본서를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 듣다가 이제 이사 온 경우가 많아서, 자, 그렇죠. 근데 기본서를 바꾸는 걸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름이면 다 바꾸라고 제가 단언하겠어요. 여러분 2017년 다른 선생님 들었다. 이제 2018년 그랬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 책으로 새로 시작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겨울까지 지금 이 커리큘럼 동영상 겨울에 볼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친구가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론서를 새로 사러 갈 수는 없는 거야. 그쵸? 근데 제 스타일로 이론 정리를 한번 다시 하고 싶대요. 자기가 늘 봤던 기본서엔 쳐져 있는 펜터치만 보이거든. 쳐져 있는 필기만 보이고 새로운 발상이나 빈틈이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때 쓰라고 워크북과 필기노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필기노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성입니다. 워크북은 뚫려 있고 필기노트는 채워져 있으며 포스트잇 같은 게 더 붙어서 첨언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쉬운 문제로 바꿔놓은 교과서 탐구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의 단권화, 필기노트 플러스 워크북, 자, 이러한 테마 단과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1년에 제가 현장에서는 한 번 강의를 하겠지만, 그죠? 인강으로는 꾸준히 재시생들이 분기마다 찾는 강의예요. 자, 그 다음에 한자, 독해, 규정의 날개, 이런 거는 자기 약점을 더 들으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서 내용들을 다 봤다면 사실 굳이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넘어왔거나 아니면은 기본서로 하긴 했지만 테스트를 더 하고 싶어서 뭐 스터디용이나 테스트북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출력하기 너무 분량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의 날개, 독해의 날개, 규정의 날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나 테스트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문법의 단권화에 대해서 제가 넘어간 얘기가 있네요. 이 얘기 할게요. 문법의 단권화로 시작하지 마. 자, 그쵸. 자, 이거 반말하는 거 보이죠? 하지 마. 그죠? 자, 그래서 자, 문법의 단권화는 요약 심화서와 필기노트예요. 필기노트만 보고 시험을 보겠다.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 시험을 그냥 맛을 보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한 대학생인 거예요. 그러면 4월 시험을 봐야 돼. 근데 일단 보고 싶은 거야, 잘. 그래도 보고 어떻게 생겼나, 내가 모르는 단어는 없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면 쓸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목표가 그 해여서는 안 돼요. 다음 해겠지. 그죠? 근데 결전의 해를 치를 때는 기본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사들이 만드는 요약 필기노트를 굉장히 악용하는데 그 어떤 강사도 요약 필기노트만 써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제 늦게 출발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위해서 필기노트에 웬만한 게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저도 웬만한 거 다 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굳이 시간이 있는데 얍삽하게, 자, 이거 커리큘럼 동영상답지 않은데 어쩌죠? 여러분들이 앉아있어서 그래. 자, 여기 앞에 현장에 친구들이 앉아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유로운 이제 커리큘럼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쩌죠? 자, 그래서 이게 저예요. 자, 어쨌든 뭐 알고 시작하면 좋지 뭐. 자, 그래서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그러는 거지. 그냥 기본서를 안 봐도 되고 이것만 봐도 되면 누가 기본서를 씁니까? 강사는 필요 없는 강좌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강사들한테 이것만 봐도 돼요? 라는 걸 요약서를 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빈출, 안전한 범위, 그렇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범위. 그래서 안전한과 꼭 해야 되는 중에 꼭 해야 하는이죠. 그리고 안전한 범위는 기본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문법의 단권화로 하지 마시고 문법의 단권화는 기본서를 바꾸기 곤란할 때나 혹은 아니면 내가 제 기본서를 썼어도 기본서 테스트를 하고 싶다. 기본 이론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테마 어떤 단과들의 특별 강좌가 있는데요. 이거는 왜 특별 강좌라고 제가 말을 했냐 하면 들어야 되는 군이 달라서. 그래서 하나는 7급 더하기라는 강좌가 만들어질 건데 7급 더하기는 예전과 달리 사실 9, 7급의 문제 유형이 다르지 않아요.
다른 부분은 어디뿐이다? 한 문뿐인데 요즘에 조금 그쵸?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는 있지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7급 더하기라는 부분은 자, 한문 부분, 문장문법 부분. 근데 이거 얘만 하면 돼요? 9급 한자범위 다 하고 얘 얻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름을 줬어요. 이해되시죠? 7급 특화 그러면 얘만 들을까봐. 더하기. 7급은 더하라. 그 대신 엄청 많지 않아. 그래서 한문, 문장문법 부분하고 더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난도 독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경쟁자들이 잘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7급 국어 시험지의 독해가 더 어렵진 않아요. 독해 수준차가 크지 않아요.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틀리지 않으려면 더 어렵게 준비를 좀 하자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라든가 논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 N수를 위한 올인원. N수를 위한 올인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반기 7급 시험자들과 그리고 N수에게 모두 적합한 강의입니다. 자, 왜냐하면 첫 시간에는 모의고사를 하나 봅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는 7급형과 9급형으로 되어 있고요. 7급 추가 문제가 달려있는 형태죠. 그래서 몇 번은 7급은 이 문제로 바꿔 풀거나 다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그 뒤에는 제가 올해 제 모의고사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고 그리고 사실 아직도 안 나온 거 많아요. 제 모의고사 중에. 그죠? 그래서 더 쓸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7급에도 유용할 거고 내년에도 유용할 거예요. 근데 저는 동영 재탕 안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년에 동영을 할 때 작년 문제도 풀걸 이런 생각 분명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 통합해서 단원별로 다시 다 배열했어요. 너 그런 거 언제 하니? 여러분 공부할 때?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여러분들보다 더 자지 않아요. 저도 5시간 이상 안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우울할 때 저는 재배열했어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다 통합하고 그리고 의문론은 의문론끼리 형태론은 형태론끼리 이론서를 보면서 병행해서 보기 좋은 단원별 문풀교재를 또 만든 거예요. 300제도 있죠. 단원별 300제도 있는데 얘의 특징은 단원별 300제는 좀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좌우 이론 펜터치 하면서 이렇게 이론에 뭐 빈칸 채워가면서 이렇게 좀 천천히 보는 거라면 얘는 빠르게 2달 동안 최대의 문제량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열을 할 때 의문론을 의문론끼리 모아둘 때도 맨 앞에 의문의 체계, 의문 변동 이런 식으로 순서도 이론서 순서랑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자 모의고사와 단원별 그리고 재정리된 문제를 보면 이 올해의 모의고사 다 풀어보신 분들도 이렇게 재구성해서 보시면 다를 거예요. 어떻게 복습해야 돼요? 너무 주섬주섬이죠? 그래서 이거 통합한 걸로 한번 다시 보시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영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을 닥치고 고득점 모의고사라고 해서 다 이름을 통합을 할게요. 자, 국가직 모의고사는 지방직이랑 서울시보다는 조금 더 비문학의 난도를 이제 추구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레벨업 모의고사와 워크북, 올해 나간 대로 워크북으로 모의고사의 해설을 완벽히 이해했는지 보는 워크북 제공하고요. 독해 플러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중간에 모의고사 때 제게 오신 분들이 독해력을 많이 보완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독해 플러스를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나가는 독해 플러스. 그 다음에 국립국어원의 질의응답을 자주 나오는 질의응답과 최근 질의응답으로 나눠서 보는 국립국어원 털기도 올해보다 조금 일찍 해서 국가직 모의고사 전에 정리하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직 서울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워크북 같은 경우는 분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문학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좀 원하거나 그런 선지들이 많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 작품에 대해서 다시 까먹었을 확률이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고 그 해에 EBS 같은 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 자, 마무리는 2가지 버전의 기획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이론 마무리 특강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출제 유형을 99포인트로 나눠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되던데요. 100을 채우고 싶었는데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99개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없이 만드니까 99개였어요. 그래서 99개, 독해랑 어휘 한자 유형까지 넣어서 99개의 유형을 순서대로 99개의 이론 요약형의 정보와 99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직 때 한번 보고 지방직 때 복습하면서 한번 보고 서울시 직전에 한번 보고 3번 보시면 모의고사 전에 머릿속을 깨끗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하염없이 이론서 다시 보기 힘들 때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나 여기 좀 그렇다. 그럼 이론서를 그 부분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다음 라이브를 하는데 제가 그쵸? 그래서 내년에는 라이브 횟수 2019년 대비한 라이브 횟수를 좀 더 늘려보려고 해요. 회사 허락하면? 자, 어쨌든 그래서 전 라이브 재밌더라고요. 이번에는 강제로 예쁘다는 소리도 받아냈어요. 자, 그래서 예쁘다는 말은 하나도 없네라고 했더니 와 이렇게 해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자, 그래서 라이브로 오답 알집 특집을 하는데 9까지 끝나 제 욕구대로라면 욕구란 말 좀 이상해. 자, 어쨌든 그래서 제 소망대로라면 9까지 끝나고도 지방직 끝나고도 서울시 끝나고도 라이브 끝나면 안 되죠. 전에 해야죠. 무슨 소리야? 9까지 직전에 그죠? 그리고 지방직 직전에 그리고 서울시 직전에 봤던 모의고사의 오답률 상위 문항만 빼서 라이브를 다시 하는 거죠. 올해 국가직 때 했죠. 그죠? 제가 지방직 때 했는지 국가직 때 했는지도 헷갈리네. 자, 지방직 때 했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정신 없어 보이지만 제 교재는 완벽해요. 자, 그래서 매 시험 직전에 라이브를 모의고사 오답률 알집 특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보게 될 어떤 유료 강좌나 이런 것들은 제가 커리큘럼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외에 무료 특강이 많이 열릴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주로 무료로 하는 거 아시죠? 물론 작년에 다 찍어놨죠. 웬만한 건 무료 특강으로도 이미 있어요. 근데 1년 더 나이 먹은 모습으로 더 노련해진 모습으로 개정을 반영하고 좀 더 정돈하고 보기 좋게 해서 그렇게 이제 특강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강과 인강은 약간 다르죠? 그렇죠? 근데 현강 수강생과 인강 수강생들이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혼자서 생각하는 게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다음에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2번씩 들어가서 댓글을 직접 다 답니다. 예. 물론 너가 몇 명 될 때까지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중복적인 질문이 아닌 이상 제가 연구원들이 단 거 봐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에 대한 상담 같은 거는 반드시 제가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강, 인강, 수강생 모두 다 면접 스터디까지 쭉 할 거니까 카페에 면접 복귀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커리큘럼 상담도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면접 스터디는 현강생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제가 직접 운영을 해요. 근데 인강까지 너무 많고 수업형이 아니기 때문에 인강생들은 제가 카톡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현장 스터디를 녹취해서 그 녹취를 계속 매일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각자 예상 답안 같은 거 쓴 것들, 고민 있는 것들 질의응답 받아주고 그런 거 직접 진행합니다. 그러니 면접 스터디까지 제가 끝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최종합에 최대로 기여해서 면접 복귀 합격수를 받아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음 나래 국어 카페 12시간 제가 하루에 2번씩은 들어갈 거니까 12시간 밀착 관리, 실시간 반응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유진 우월한 국어로 제가 교재 이름을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월한이 굉장히 건방지지만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2019년 여러분들 모두 저랑 같이 쭉 이 커리큘럼 타시고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긴 커리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